살수를 넘어 평양으로 향했던 30만 대군. 그들은 단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날 청천강의 물은 흐르지 못했으니까요. 강을 가득 메운 30만 구의 시체가 거대한 댐이 되어 물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물 반, 시체 반. 역사책은 이걸 승리라고 기록하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도살장이었습니다. 대륙의 주인이라던 수나라가 고구려랑인 작은 늪에 빠져 어떻게 삭제당했는지 제국을 멸망시킨 그 핏빛 기록을 공개합니다.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고구려의 전략은 산성을 중심으로 한 3단계 중심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요동 일대의 전방 산성들. 여기서 고구려는 수나라의 진격을 늦추고 소모를 지속 유도해서 격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방어선은 요동 안쪽의 핵심 거점들. 단순 방어가 아니라 기동으로 계속 괴롭히는 구간이죠. 그리고 마지막 평양성 중심의 최종 방어선을 구축할 생각이었습니다. 반면 수나라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대군을 앞세운 기세로 수도를 함락하려 했죠. 육군은 압도적인 강력으로 요동성을 공략한 뒤 곧바로 평양으로 진격할 계획이었고, 해군은 육군과 합류해 보급을 충당하면서 양면 공격을 노립니다.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한 수양제는 결국 612년 고구려에 선전포고를 하고 진격합니다. 하지만 요하를 건너면서부터 수나라의 전략은 차질을 빚기 시작합니다. 역사서 수서에 기록된 수나라의 병력은 전투병만 113만 명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이 대군이 612년 고구려의 일체 방어선 요하에 도달합니다. 강폭이 넓은 요하를 건너기 위해 수양제는 대규모 공병대를 투입해 부교 3개를 건설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공학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부교의 길이가 강폭보다 짧게 설계된 겁니다. 이 작은 오차가 전술적으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리 끝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자 수나라군은 움직이는 표적이 되고 맙니다. 고지대를 선점한 고구려군은 이 지점을 집중 타격했고, 도하작전은 일방적인 학살로 변해버렸습니다. 수나라의 선봉장 맥철장이 전사하고 수만 명이 수장됩니다. 이틀 뒤 다시 만든 부교로 강을 건넜지만 첫 단추부터 꼬여버린 수나라의 자존심은 회복 불능이었습니다. 전쟁의 화살촉은 이제 요동성으로 향합니다. 요하를 건넌 113만 대군이 요동성을 포위합니다. 당대 최첨단 공성 무기를 사용하자 요동성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들어가서 깃발만 꽂으면 끝나는 상황. 그런데 다 이긴 순간 수나라 공격이 멈춥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항복 접수는 황제인 나에게 허락을 받으라는 수양제의 기막힌 명령 때문입니다. 이 명령은 장군들이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손발을 묶어버리고 고구려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나라가 황제에게 결제를 받으러 왕복하는 동안 고구려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복구해버립니다. 이 천극이 무려 3개월 넘게 반복되고 요동성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수양제는 최악의 도박을 겁니다. 별동대 30만 명을 뽑아 평양으로 직진한다. 이렇게 중국의 가장 비참한 패배가 시작합니다. 요동성에서 30만 별동대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시점, 수나라 수군대장 내호아는 육군보다 먼저 대동강에 도착합니다. 여기까지 수양제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육군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보급을 지원한다. 하지만 텅 빈 평양성을 본 내호아의 눈이 뒤집힙니다. 이 공을 늦게 오는 육군놈들과 나눌 순 없지. 나 혼자 솔로 캐리한다. 평양성을 지키던 고구려 왕자 고건무는 이걸 간파했습니다. 일부러 성문을 열고 도망치면서 길바닥에 보물과 비단을 뿌려둡니다. 승리에 취한 수나라군은 칼을 버리고 득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전리품에 눈이 멀어 대열이 엉망이 된 순간 매복해 있던 고구려군이 튀어나옵니다. 약탈하던 수나라군은 갑옷도 제대로 못 입고 도륙당합니다. 수만 명의 수군이 대동강 물귀신이 되는 건 순식간이었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30만 육군이 지금 이 지옥의 문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에게 80kg짜리 냉장고를 메고 서울에서 평양까지 뛰어가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실제로 수 양제는 이 미친 명령을 내렸습니다. 별동대 30만 명에게 100인치 식량을 각자 짊어지고 뛰어라 라고 한 거죠. 이 살인적인 무게를 견디지 못한 병사들은 몰래 쌀을 버렸고 군대는 굶주리고 지친 걸어다니는 시체나 다름없었죠. 이때 을지문덕은 적진에 제발로 걸어 들어가 입고를 확인합니다. 아, 놈들은 껍데기뿐이다. 그는 하루에 7번 싸워 7번 져주며 지친 적들을 평양성 앞까지 깊숙이 끌어들입니다. 적들이 완전히 지쳤을 때 을지문덕은 칼 대신 우아한 시 한 수를 보냅니다. 그대의 신묘한 계책은 하늘을 뚫어뿌려 이미 공이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 꺼져라. 이 시를 받은 적장은 그제야 수군은 이미 전멸했고 자신이 완벽히 놀아났음을 깨닫고 급히 철군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퇴각하는 수나라군과 그 뒤를 쫓는 을지문덕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살수대첩의 현장을 향해 다가갑니다. 거주 패배는 끝났습니다. 수나라군이 후퇴를 시작하자마자 고구려군은 맹수처럼 돌변해 사방에서 물어뜯기 시작했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쫓기던 수나라군이 살수에 도착해 병력의 절반쯤이 강을 건너던 그 순간 을지문덕은 총공격을 개시합니다. 후미에서 장군 신세용이 전사하자 지휘체계가 박살나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질린 병사들은 살기 위해 모든 장비를 버리고 하루 만에 무려 177km를 주파해 압록강까지 도망칩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30만 5천 명 중 생존자 2,700명, 생존율 0.89%. 단 하루 만에 제국을 멸망으로 몰아넣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삭제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주력군이 증발했습니다. 이 패배로 수나라의 국력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고 곳곳에서 반란이 터져나오며 결국 제국은 멸망합니다. 리더의 오만,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개인의 탐욕이 합쳐지면 아무리 거대한 조직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1400년 전 살수가 우리에게 지는 차가운 교훈입니다. 요하의 역사, 살수대첩편을 마칩니다.